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죠? 일단 오늘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여기 뭐 네이버 홈페이지 좀 보면 뭐 코스피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요거 3개월 수치 보면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이렇게까지 막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3개월 전보다도 더 떨어졌네요. 1년치로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오른 편이긴 하네요. 이때보다는. 그렇지만 3개월만 보면 최근 3개월 사이에 막 급락한 그 모습을 보여서 뭐 코스닥도 뭐 장난 아니죠. 코스닥도 이제 뭐 최근에 뭐 한 1주일 사이에 막 급락을 해서 사실 뭐 저도 오늘은 뭐 이익 실현한 종목을 소개하지만 저희 주가 수익도 8월 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완전히 이제 존버하고 있는 상태고요. 참 참담하고 좀 슬픈 시기이지만 잘 버텨야겠죠. 네, 쉽게 또 매도하면 또 후회하기 때문에 또 좋은 종목을 잘 또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주가 하락 시기가 지나면 또 그 하락분을 메워줄 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또 이제 존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서 하여튼 이렇게 폭락하고 힘겨운 와중에 그 이익 실현한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요 코미코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기도 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왔는지 왜 어떻게 4년을 기다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수익을 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영상을 찍는 건데요. 이 코미코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의 정밀 세정, 그러니까 씻어주는 거죠.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만드는 장비들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고 하다 보면 뭐 이런 먼지도 묻고 막 미세한 뭐 파티클이라고 하나요? 그런 입자들이 막 묻어서 그런 것들을 깨끗이 세정해주고 또 그런 이런 장비들을 특수 코팅을 해줘가지고 뭐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그 수명을 길게 해주는 그런 걸 수행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홈페이지를 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버뷰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코미코는 이렇게 정밀 세정을 해주고 특수 코팅도 하고 품질 보증도 해주는 그런 제 장비를 씻어주기도 하고 코팅도 해주고 그래서 정밀 세정과 세정을 해주고 코팅도 해줘서 반도체 장비의 수명을 길게 해주고 또 반도체 제조할 때 뭐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걸 수행하는 업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 접하기 쉬운 회사는 아니어서 생소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반도체 쪽에 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만 보고 그냥 그 괜찮은 것 같아서 사는 거지 특별히 이 회사를 뭐 정확하게 잘 알고 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가 한 72,600원 정도 이제 그 금요일 날 또 폭락을 해가지고 한 14%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막 급등했다가 폭락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최근 이제 종가 기준으로 폭락한 기준으로 이제 72,600원 정도라서 시가총액이 한 7,27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상해서 그냥 써놓은 건데 올해 이제 순이익이 한 500억, 400억에서 500억 된다고 치면 퍼가 한 18.19 그래서 퍼가 한 18.19 뭐 이 정도 되는데 퍼는 뭐 저번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회사의 주가가 순이익 대비 얼마나 높으냐 그래서 그 순이익이 한 18배 된다 그래서 한 18년 이상 그 지나야 18년 19년 요 정도 지나야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ROE도 높다. 그리고 PBR은 3.6 된다. PBR은 그 재산 대비 얼마나 높으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진 실질적인 재산 대비 한 3배 이상 주가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제가 저번에 뭐 그 ROE 그 설명하는 영상 그 하봉수의 주식기초 토크에서 말씀드렸듯이 PER이 높은 게 설명이 되는 경우는 ROE가 높은 경우다. 그래서 ROE라는 건 그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 지금 자기 자본이 1952억인데 요거 한 20% 정도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사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하고 ROE가 높으면 굉장히 잘 나가고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ROE가
한 19.8 정도 되기 때문에 꽤나 높아서 이런 고평가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ROE가 높은데 그 높은 ROE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회사는 그래도 ROE를 좀 높게 유지해 오고 순이익을 꾸준히 내온 회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7천억이 넘고 자기 자본은 1,900억이 넘어섰는데 처음 매수한 건 언제냐? 2017년 7월 28일인데요. 그럼 첫 매수 당시 주가는 얼마냐? 그래서 그 당시에 24,450원에 샀으니까 그때 24,450원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 7만원대 이렇게 되니까 한 3배 정도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2017년 당시에는 퍼가 얼마였냐? 한 12.13 정도였고 PBR은 3.23이다. 그래서 퍼나 PBR 다 높았죠, 그때도. 근데 지금도 3이니까 지금도 높죠. 근데 이제 ROE는 그때는 더 높았습니다. 초기에는 ROE가 26, 거의 30 가까이 될 정도로 자기 자본의 26% 이상. 그때는 자기 자본이 720억 정도였는데 굉장히 ROE가 높은 회사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였죠. 그래서 2017년도 당시 시가총액을, 이거 아마 연말 시가총액일 것 같은데 2251억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251억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퍼가 굉장히 높았는데 700억 자기 자본에 거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PBR이 3이 넘는 그 고평가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자본도 이제 3배가 돼서 거의 이제 19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2017년 당시 시가총액 정도의 자기 자본을 만들었죠. 근데 그 회사의 자기 자본도 이렇게 3배 이상, 3배 가까이 거의 이렇게 늘었지만 그 시가총액도 늘었죠. 그래서 역시 PBR은 똑같이 높게, 아직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벌어서 회사가 가진 재산도 늘었지만 주가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요게 이제 보통 보면 2017년 7월 28일에 24,450원에 샀는데 그 2019년도 한 2년이 조금 안 되게 지났는데도 주가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추가로 조금 더 삽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 사진 못하고 그냥 조금씩 샀어요. 두 번에 나눠서. 그래서 매수 평균가는 25,092원 정도 됐다. 근데 그 2021년도에 올해죠. 올해 1월 22일 날 6만 원 정도 이제 예약 매도 걸어놓은 게 팔려서 한 수익률이 한 139% 정도 돼서 한 요게 한 10% 정도만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팔면서 예약 매도가를 84,000원으로 걸어놨는데 그 84,000원 정도 걸어놓은 게 8월 19일 날 목요일 날 주가가 급등했을 때 요날 또 88,4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4,000원에 예약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그 전날 이제 그 수요일 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이날 종가가 고가가 83,000원까지 가서 잘하면 예약 매도한 거 84,000원에 그 체결되겠는데 했는데 체결이 됐어요. 다행히. 88,400원까지 올랐다가 급락을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 거가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되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아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주가는 급락을 했고 이제 다시 오를 수 있겠죠. 어쨌든 또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예약 매도 걸어놓은 건 팔렸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얼마냐? 그래서 99,600원으로 다음 목표가를 설정하고 지금은 이제 가진 거에 10%씩 팔았는데 지금 남은 거에는 5등분해서 이제 20%씩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ROE가 굉장히 높고 회사도 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고 봐서 지금 가격에 다 팔기보다는 물론 뭐 생각은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음 목표가는 99,600원 정도로 잡았다. 그래서 이 왜 99,600원이냐? 그래서 ROE가 16% 정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10년 동안 복리 수익률 한 7% 수익률 얻을 정도의 수익률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10% 정도 8만 원대는 한 10%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주가가 99,600원까지 오르면 그만큼 주가가 비싸지니까 그만큼 복리 수익률은 낮아져서 한 7%밖에 수익률이 안 될 것 같다. 물론 7%도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또 좀 팔아보자. 그래서 한 20% 정도 남은 거에 5분의 1은 99,600원으로 예약 매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99,600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 99,600원까지 오르면 팔리게끔 예약 매도를 해놓은 거고 뭐 안 팔리면 그냥 갖고 있는 거고 팔리면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99,600원이 절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라도 99,600원이 되면 팔릴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는 6만원 이제 84,000원이죠. 금요일에 84,000원이었다가 주가가 급락해서 88,400원까지 물론 올랐다가 주가가 급락을 해서
종가가 72,600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 84,000원 대비로는 뭐 최고가는 말고 제가 매도했던 84,000원 대비로는 13.57%가 하락한 거예요. 72,600원이 되면. 근데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45%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72,600원일 때 지금 많이 판다고 하면 제가 산 25,092원에 샀잖아요. 근데 만약에 72,600원에 판다고 하면 189%의 수익률인데 84,000원에 팔았을 때는 235%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산 25,092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84,000원에 팔면 235% 수익률이고 72,600원에 팔면 189%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84,000원 대비 72,600원으로 주가는 13.57% 하락했지만 저희 투자 수익률은 45%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복리 수익률의 힘이고 저가 매수한 상태에서 주가가 장기간 보유했을 때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반대로 보면 72,600원에서 84,000원으로 오른다는 건 뭐 한 14% 정도 오르는 거죠. 14% 정도 오르는 거지만 수익률은 제가 산 25,092원에 대한 수익률은 45%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쌀 때 사서 장기간 보유해서 복리 수익률을 누렸을 때 효과가 이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뭐 매년 10%씩 성장한다고 하면 아주 초창기에 산 주식은 그 해를 넘겨가면서 10%씩 주가가 상승해도 뭐 예전에 산 주식 가격 대비로는 20% 또는 50%씩 상승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할 때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얻는 그 누적 수익률이라는 게 이 복리 수익률의 힘이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래서 주가가 14% 이렇게 뚝 폭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투자 수익률은 45%가 폭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목표가는 99,600원이지만 이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와서 또 매도 체결이 돼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익 실현을 했다고 또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코미코라는 회사는 어떻게 사게 됐냐? 그래서 2017년 7월 27일 날 그때 25,800원이었는데 그 다음날 좀 떨어졌나 봐요. 제가 24,450원에 산 걸 보면. 근데 매일경제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 코미코라는 회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좋은 기사. 요 매일경제의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거 2017년 7월 26일자 요 기사가 아주 좋은 기사죠. 요 기사를 제가 보고 코미코 회사를 산 거니까. 그래서 근데 코미코라는 회사가 일별 차트로 보면 이런데 주별 차트로 보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2017년도 3월 23일에 상장을 했나봐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주가가 보여지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코미코라는 회사를 이때 기사를 보고 반도체 세정의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다 이런 소개하는 기사를 보고 좋은 회사인가 보다. 그래서 한번 사볼까 해서 산 거죠. 그래서 그 기술력을 보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래서 어떻게 입증되냐?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TSMC 등이다. 지금도 다 잘 나가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경험을 무기로 여러 사업한 경험을 무기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을 하고 또 글로벌 고객들을 확보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톱10 제조사 대부분의 고객사를 확보해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한 회사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제 여러 회사를 거래하는 뛰어난 회사다라는 거를 기사를 보고 좋은 회사인 것 같다. 나도 사자. 이래서 그 회사를 산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2017년에 그 기사를 보고 또 ROE가 워낙 높으니까 고평가긴 하지만 ROE가 20이 넘는 굉장히 고평가라서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를 거래처로 두고 있으며 거래처 다변화가 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저평가라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좀 고평가라고 볼 수 있죠. 퍼가 그때 10이었고 PBR이 3이 넘었으니까 그 기술력과 엄청나게 큰 성장성에 소량 베팅해 보려 함. 좀 대량 베팅했어도 좋았을 텐데 소량 베팅했죠. 소량 베팅했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높아서 이익 실현했지만 사실 산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저의 투자 수익이 기여한 바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소량만 베팅해가지고 대량 베팅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더 잘하는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ROE를 20으로 예측해서 사실 ROE가 그때 26이나 됐으니까
조금 낮춰 잡아서 20% 계속 올린다면 꽤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1차 목표가를 43,000원, 2차 목표가를 57,000원, 3차 목표가를 7만원 정도로 설정했다. 나눠 팔 생각으로 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였죠. 왜냐면 2017년도 제가 이제 7월 달에 샀다고 했잖아요. 이때 한번 사고, 아까 2019년 3월에 사고, 2017년 7월에 이때쯤에 한번 사고, 2019년 한 3월쯤에 사고, 하여튼 그래서 이때쯤에 이렇게 두 번 정도에 샀는데, 처음 목표가가 이제 43,000원이었죠. 근데 이제 43,000원까지 2020년이 될 때까지 거의 2020년이 될 때까지 43,000원을 올라가 보질 못했죠. 4만원이 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2020년이 될 때까지 43,000원이란 목표가를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3년이 되도록 2017년에 사서 2018년, 19년, 20년 3년이 되도록 43,000원이 되질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덕분에 그 회사가 3년 동안에 돈은 꾸준히 벌고 회사는 커졌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올린 거죠. 회사는 좋아졌는데 왜 이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해? 그래서 43,000원에 이제 팔 수는 없어. 2017년에는 43,000원에도 팔려고 했지만 3년이 지나서 회사는 커졌는데 주가는 그대로니까 아예 6만 원 수정을 해놓은 거죠. 수정해서 예약 매도를 해놨는데 이제 올해 아까 여기 보면 올해 1월 22일 날 요때쯤 1월 달쯤에 이제 6만 원에 체결이 되고 다음 목표가를 84,000원으로 정해놨는데 요번에 이제 84,000원에 체결이 돼서 이익 실현을 일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2017년에 사서 2020년까지 안 팔고 거의 3년간을 보유했는데 어떻게 그럼 안 팔았냐? 왜 안 팔았냐? 그거는 이제 그만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안 판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i투자닷컴이라고 매번 소개하는 재무제표를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인데요. 저 유료 서비스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고, 모바일로 보시면 좀 숫자가 잘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2017년 1251억, 그리고 매출이요 2018년 1666억, 2019년 1735억, 2020년 2008억, 이렇게 1200억에서 2000억까지 매출이 꾸준히 올랐어요. 이렇게 2017년, 18년, 19년, 20년 1년 매년 1년이 지나면서 매출이 계속 늘었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해도 제가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주가가 막 큰 폭으로 빠졌으면 또 걱정됐을 텐데 제가 매수한 가격 이하로 막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도 다행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24,000원, 27,000원 정도에 샀는데 여기 보니까 2019년 1월에는 21,000원대까지도 떨어졌네요. 근데 다행히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아서 어떻게 보면 겁먹어서 막 너무 떨어졌으면 팔았을지도 모르는데 주가가 다행히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회사의 순이익은 꾸준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유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여기 보면 2017년에는 147억, 그리고 2019년에는 299억, 2018년에는 299억, 2019년에는 260억, 2020년에는 214억,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이익도 꾸준히 냈는데, 근데 2017년에서 18년까지는 순이익이 뭐 거의 300억까지 높아졌다가 2019년, 20년은 260억, 214억 이렇게 좀 순이익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떨어졌는데도 안 판 이유는 매출이 계속 늘었기 때문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매출이 늘면서 순이익이 안 늘어나는 회사를 조금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매출은 느는데 순이익은 안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면 또 매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는 늘어난 매출로 인해서 순이익이 폭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21년 올해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반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순이익이 거의 280억 정도 되니까 작년에 한 210억 순이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 순이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순이익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2020년부터 지금 계속 주가가 고공행진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매출은 느는데 순이익이 늘지 않는 회사, 그러면서 주가가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한 회사는 그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게 납득할 만한 이유만 있다면 꽤나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에 이렇게 사서 2017년 7월에 이렇게 24,000원에 사고 2019년에 뭐 27,000원에 샀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지 말고
요때 샀으면 좋지 않냐. 요때, 요 막 올라갈 때 요때 샀으면 얼마나 좋아. 뭐 그걸 미리 사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 뭘 이때 좀 사거나 이때 좀 사서 막 했으면 그래도 수익 꽤 냈을 텐데 뭘 굳이 이렇게 4년간 기다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쉽지. 이 그래프를 가려봐봐 이렇게. 그럼 요거 느낌 오세요? 이게 확 올라가겠네. 이 느낌 오세요? 나는 느낌 오는데? 난 느낌 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요거 느낌 안 오세요? 요거 확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요거 때도 그런데? 아니면 요때 확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안 오시나요? 그리고 요때는 또 어때요? 요때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때도 그렇고. 네. 요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요때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갈 때 요럴 때를 뭐 사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도 기회고 두 번째 여기도 기회고 여기 세 번째 여기도 기회고 네 번째 여기도 기회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총 어떻게 보면 여덟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여덟 번의 기회 다 샀으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요럴 때는 샀는데 이렇게 막 폭락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샀는데 뭐 더 폭락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뭐 변곡점 중에 상승 모멘텀이 있는 사이 중에 요때를 딱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때를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회사가 저렴하다는 가격이라면 사서 그 회사가 장기간 성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목표가에 팔리도록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예약 매도로 활용하지만 그 적당한 시점에 매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파는 게 또 가치 투자자의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걸 난 맞출 수 있다. 요거를 난 정확히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뭐 그거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맞춘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원하는 가격이 됐을 때 매도하는 게 가치 투자자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느 정도 4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루한 3년의 기다림을 기다려야 요 상승장을 맛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면에서 지금 막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하락장이고 막 폭락하고 저도 지금 요 종목은 사실 특이하게 올라서 이익 실현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보유 비중이 크지도 않아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나마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가지고 있는 지금 주식들이 많이들 하락하고 있고 저희 지금 8월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런 하락의 시기 또는 이런 주가 횡보에서 지루한 시기를 견뎌야 또 이런 상승장과 이익 실현의 기회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면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고 매출이 잘 나고 순이익이 잘 나고 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걸 또 기다릴 수 있어야 수익 실현의 기회를 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저도 존버하고 여러분들도 존버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또 시기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미코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또 투자하면서 일어났던 몇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또 투자에 관한 썰을 몇 가지 또 주말 사이에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코미코는 이렇게 장기간 4년간의 기다림 끝에 이제 10%를 뭐 답한 건 아니지만 10%는 139%, 보유 비중의 10%는 235%에 매도를 하게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혹시라도 좀 제가 써놓은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궁금증이나 또 의문의 댓글, 또 아니면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런 댓글들을 좀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